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정기회로 쉽게 풀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동회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스위치 부분을 했고 이번엔 가변정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스위치 부분보다 가변정은 좀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순서가 있잖아요. 1, 2, 3, 4. 꼭 순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 이 회로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업들을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회로도 문제들을 선생님이 한 두세 문제 풀어볼 건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완전 게임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 개념적인 그 흐름에 따라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변저항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 가변저항은 우선은 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 연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저항이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커지냐 작아냐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이 변동이 되잖아요. 전체 저항값이 그걸 살펴보면 되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로 R1과 R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R2가 가변저항이라고 해서 가변저항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만약에 얘의 저항이 크면 얘에 대한 전체적인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성저항은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얘네들의 합성저항이라 하면 R1과 R2를 더하는 건데 어떻든 R2가 더 커졌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더하기니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 만약에 R2라는 애가 뭐 혹은 R1이 돼도 좋지만 어쨌든 R2라는 가변저항이 줄었다 그러면 전체 합성저항은 줄겠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병렬 연결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선생님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병렬 연결이 이렇게 있죠. 자, R1과 그 다음에 R2가 이렇게 있습니다. R1, R2가 있으면 병렬 연결은 뭐 R분의 1은 무슨 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뭐 저기 R2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한 방법은 선생님 뭐 지난 시간에 뭐 두 번째였나요? 뭐 증명도 하고 해서 이건 잘 알 텐데 그래서 병렬 연결은 원래 하나의 저항보다도 이게 합성이 되면 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R2가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이에요. 이 저항값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합성 저항값 R1과 R2의 합성 저항값은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커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얘가 커지면 전체 합성 저항도 커져요. 만약에 얘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이 작아져요. 그럼 무슨 병렬 연결에서 더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R1과 R2가 있는데 여기서 R3란 애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이때는 합성 저항이 원래 R1, R2가 있는 것보다 어떤 애가 됐든 얘가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어떻게 돼? 원래 처음보다 작아진다는 거지. 지금 새로운 애가 병렬로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렬 연결이다 하더라도 저항값이 커지면 합성저항 커지고 저항값이 작아지면 합성저항은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미리 얘기해 둘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숫자 같은 거 대입해서 뭐 확인해 봐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회로 분석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저항은 전구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선생님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전제품이 다 저항 덩어리들입니다. 전자가 가지고 마땅히 가져야만 할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저항해서 다 털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전환해서 쓴다 그랬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R1, R2, R3 숫자로 해도 좋지만 문자로 해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들을 능력들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전구가 A, B, C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변저항이 이 녀석이 가변저항이에요. 이 가변저항을 변화시켰을 때 얘네들의 밝기 변화 이런 거 묻거든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저항들이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직렬 연결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2, 3가 있지만 2, 3를 하나로 만들어서 직렬 연결을 해주면 1과 2, 3 사이에 상도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얘가 저항이 크면 많이 먹고 얘가 저항이 작으면 적게 먹고
갑자기 얘가 만약에 저항이 커지면 원래 부모로부터 받아서 온 돈은 일정한데 얘가 갑자기 잘 나눠 먹다가 얘가 커지면 얘는 그만큼 얘가 많이 먹는 만큼 적게 먹고, 얘가 만약에 커지면 똑같이 지금 다 커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졌는데 그래도 지금 얘가 가지고 오는 돈은 부모로부터 가져오는 돈은 똑같거든요. 이 V라는 돈은 똑같은데 그 돈을 또 얘가 더 많이 커졌다 그러면 얘가 또 나눠 먹고 얘가 더 많이 먹고 얘가 더 적게 먹고 계속 얘네들 간의 상도적 싸움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직렬 연결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전류를 해가지고 전류를 계산하는 거, 물론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회로를 분석할 때 초반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면 합성저항을 다 구하지 말고요. 얘를 합성저항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걸 편의상 어떻게 선생님이 R2, 3라고 그냥 숫자로만 쓸게요. 됐죠?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을 V라고 한다면 얘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V라는 걸 가져와서, 자 얘가 지금 빼먹는 돈을 V1이라고 하고 2, 3가 빼먹는 돈을 이제 이걸 하나로 지금 파란색으로 만든 이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2, 3가 빼먹는 거를 우리가 V2, 3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쓴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 우리가 저번에도 그 선생님이 그 증명을 했었지만 V라는 게 여기까지 와서 V였다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V 빼기 V1이 돼야 되겠죠? 글씨를 좀 크게 쓸게요. 빨간색으로 쭉 V만큼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V 빼기 V1만큼 이제 V1 털리고 남은 거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V 빼기 V1을 가지고 와서 V 빼기 V1 빼기 V2, 3를 빼줘서 이제 0이 돼서 돌아오면 되는 이런 회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로가 되는데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요 가변정, 요 상황에서 가변정을 지금 키웠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A전구, B전구, C전구의 밝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R1 전구부터 살펴볼게요. R1 전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R1 전구를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지금 이게 하나로 봤을 때 R2, 3로 봤을 때 얘가 증가하면 이 저항값 자체가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어차피 얘네들이 V라는 것을 이 V라는 것을 V1도 빼먹고 V2, 3도 빼먹고 해서 이 V라는 걸 자체로 어떻게, 자 요거를 요게 0이 되니까 V1과 V2, 3라는 애들이 서로 V만큼을 빼먹어요. 그때 얘가 크면 더 빼먹고 V 안에서 얘가 크면 얘가 더 빼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얘가 더 많이 터는 건데 문제는 얘가 커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죠.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병렬이라도 얘가 커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그러면 얘가 먹는 새로운 V2, 3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기존 거를 이렇게 썼을 때 그렇게 해서 얘가 R3의 저항, 가변정이 커지면 얘 새로운 V2, 3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더 커져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V를 나눠 먹고 있었는데 얘가 더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V1보다 이제 새로운 V1 더 먹게 되는 건 어떻게 된다? V1 다시는 어떻게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봐봐요. 간단합니다. R1 같은 경우는요. 저항값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데 V1이 처음보다 줄었어요. V-로. 줄었어요. 그럼 흐르는 전류 역시 줄었죠. 끝났어요. 얘가 쓰는 전력이란 거는 얼마씩 몇 명한테 털었느냐 이건데 이게 바로 이 전구의 밝기인데 V도 줄었죠. V1-로 줄었죠. 거기다가 뭐예요? 전류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밝기는 어떻게 돼?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V2 한번 요거 R2 한번 볼게요. 이 R2 전구 요 녀석 B 전구를 한번 보게 되면 요 녀석은요. 지금 R2하고 R3는 전압이 병렬이니까 똑같이 걸리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R2라는 저항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걸린 전압이 V2, 3-로 더 커졌어요. 처음보다 커졌어요. 전압이 커졌다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 역시 커졌죠. 끝났죠. 요 지금 R2의 전구는 처음 그 전압보다도 지금 커졌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저항이 커졌어?
저항과 전압은 직렬 연결해서 같이 가거든요. 저항이 무서운 놈일수록 더 많이 터니까. 그럼 얘가 더 많이 턴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고 저항은 그대로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도 커지네. 그럼 전압도 커지고 전류도 커지니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애들한테 털겠네. 얘는 그냥 밝아지겠구나. 얘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얘는 터는 양이 줄겠네. 그런데 저항은 그대로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줄겠네. 그러면 터는 양도 돈도 줄었는데 애들도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줄기 때문에 얘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R3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R3,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R3를 묻지 않고요. 얘를 변화시키면 R1과 R2는 바로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관계로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숫자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문제 내는 게 여러분 더 어려워하거든. 대입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R3는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숫자로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R3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잘 봐요. R3에 걸리는 전압은 원래 V23에서 V-23로 늘었죠. 어떻든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R3도 어떻게 늘었어요. 그럼 과연 전류가 얘가 느는 만큼 얘가 더 많이 늘었으면 주는 거지만 얘 지금 저항이 느는 것보다 전압이 더 많이 늘면 또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에 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R1하고 지금 요 R23를 보게 됐을 때 R1은요 전류가 줄었죠. 여기 있는 전류는 뭐냐면 여기 지금 R2와 R3로 가는 거는 I라는 애가 왔을 때 나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원 지금 전류예요. 이 원 전류 자체가 줄은 상태에서 R2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R2로는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갔죠. 이해갑니까? 전체적으로 준 상황에서 지금 지금 전류가 나눠 들어갔는데 얘는 전류가 더 늘었어요. 그럼 얘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더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전력은 어떻게 되냐? 문제는 전력이에요. V라는 것은 늘었고 전류라는 것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값이 주어져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전구 밝기 문제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숫자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진짜 고급스러운 문제는 얘가 몇 와트 이렇게 구하게 주어지지 않고 스위치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가변저항이니까 가변저항을 우리가 이제 증가시켰을 때 혹은 뭐 스위치를 연결시켰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지금 이 전구가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변동 회로 중에서 가변저항을 이용한 거 확인해 봤고요. 이제 뭐 다 배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회로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로 일반적으로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이용해서 다 회로들만 풀어봤는데 이건 도무지가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모르게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혹은 또 직렬과 병렬을 얘기할 수 없는 회로들도 있어요. 그런 회로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